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신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SVP Detection Assessment by Combining Visual Stimuli Paradigms and No Training Detection Method입니다. 본 논문은 Frontiers in Neuroscience에 게재된 논문으로 Q2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3.2입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시각 자극과 분류 방식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조건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취득 과정입니다. 27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8개의 채널에서 EEG를 측정하였으며 샘플링 레이트는 256Hz이고 0.5에서 60Hz 대역의 밴드패스 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된 자극의 종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색 자극과 체커보드 자극은 각각 ON/OFF 체커보드로 표시되었고 자극의 파형은 아래 그림처럼 사각파와 삼각파로 나뉘었습니다. 따라서 총 4개의 자극이 사용되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입니다. 5가지 타겟 주파수가 사용되었고 자극은 5초 동안 제시되었습니다. 40 트라이얼을 포함하는 블록 4개가 시행되었으며 각 자극의 순서는 무작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류에 사용된 방식입니다. CCA와 FBCCA가 사용되었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MEC, 미니멈 에너지 컨비네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MEC는 이름 그대로 EEG 신호에서 잡음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공간 필터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 방식은 뇌파 신호를 아래 식과 같이 모델링합니다. 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EEG 신호를 타겟 주파수 및 그 하모닉 성분을 가지는 사인 코사인 파의 합과 나머지의 노이즈로 나누는 식입니다. 이후 사인 코사인의 합은 최대가 노이즈는 최소가 되도록 공간 필터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는 노이즈가 제거된 삼각파 성분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신호의 주파수 파워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파워를 가지는 주파수를 타겟 주파수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OOR, 즉 단색 사각파 자극을 응시했을 때의 대표 피험자 결과입니다. 각 색의 실선은 자극 주파수에 따른 EEG 파워이고 점선은 그 자극의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은색 선은 자극이 없을 때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자극 조건에서는 각 주파수에서 높은 피크가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채널 대비 POZ, OZ에서 두드러지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피험자의 평균 파워 및 SNR 결과입니다. F1, F2는 각 자극의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 적힌 헤르츠와 매칭됩니다. 타겟 주파수별로 가장 성능이 높은 자극 타입은 회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먼저 파워 값을 나타낸 위의 표를 보면 OOR 또는 OOS의 파워가 가장 높은데 체커보드보다 단색 자극이 더 강한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체커보드 자극의 파워가 단색 자극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두 자극이 깜빡이는 주기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체커보드 자극의 경우 단색 자극과 동일한 주파수 성분을 유발하려면 주기를 2배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게 고려되었는지는 따로 언급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표를 통해 SNR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NR의 경우 단색 삼각파 자극인 OOS 조건에서 모두 SNR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자극 조건에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SNR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극 시작 이후 각 시점별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것으로 A, B, C는 각각 FBCCA, CCA, MEC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모든 자극 조건에서 약 1초 이후 최대 정확도에 도달하며 SNR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단색 자극의 정확도가 체커보드 자극에 비해 높습니다. 분류 방법 측면에서는 FBCCA와 CCA가 한 번 최대 정확도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 반면 MEC 방식은 정확도가 낮고 변동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자극 조건 및 분류 방식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모든 조건에서 정확도가 낮아지는데 특히 체커보드 조건은 정확도가 감소하는 폭이 단색 자극보다 큽니다. 전체적으로 분류 방법은 FBCCA, 자극 조건은 OOS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MED, 체커보드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분류 방법에 따른 정확도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단색 자극은 중앙값이 높고 분포가 밀집되어 있어 자극이 안정적임을 의미하나
체커보드 자극은 낮은 값을 가지고 일관적이지 않은 분포를 가지므로 단색 자극의 성능이 더 좋음을 나타냅니다. 자극의 파형, 즉 사각파와 삼각파 사이에는 별도의 통계차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각 자극 방식과 분류 방법에 따른 탐지 시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탐지 시간은 3번 연속 같은 주파수가 검출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FBCC의 체커보드에서 일부 가장 짧은 탐지 시간이 보이지만 체커보드 자극은 정확도가 낮아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평균적으로는 CCA를 이용한 OOS 자극의 탐지 시간이 가장 빠르나 전체적으로는 조건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탐지 시간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조건에서 통계차가 나지 않고 대부분 1초 내외의 탐지 속도를 가집니다. 또한 분류 방식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도 없어서 정확도와 달리 모든 조건 방식에서 탐지 속도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을 읽고 아쉬웠던 점입니다. 먼저 MEC 방식의 낮은 정확도에 대해 해석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MEC 방식은 이의지를 삼각파와 노이즈로 나누는 방식인데 삼각파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SSBP 자극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의지를 측정했다고 해서 뇌파에서도 정확히 0도의 위상을 가지지는 않고 실제로 CCA 방식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45도와 135도의 신호를 섞어서 사용하곤 하는데 분류가 아닌 신호의 추출이 중요한 방식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Stimulus Design for Visually Evoked Potential Based Brain Computer Interface입니다. 본 논문은 IEEE on Neural Syste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게재된 논문으로 리해빌리테이션의 Q1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4.8입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된 자극입니다. 60Hz 주사율의 모니터가 사용되었고 10Hz의 저주파, 30Hz의 고주파 자극,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인 MSEQ와 고주파 MSEQ가 사용되었습니다. 자극의 밝기 대비는 2, 8, 16으로 총 3종류가 사용되었습니다. 최대 밝기와 최소 밝기의 차이가 곧 자극의 밝기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흰색이 255, 검정색이 0의 값을 가집니다. 다음은 MSEQ와 HF MSEQ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MSEQ는 랜덤해 보이지만 사전에 정의한 값들로 타겟 주파수를 가지지 않고 0부터 30Hz 대역의 파워를 가지는 신호입니다. 30Hz인 이유는 모니터 주사율이 60Hz이고 이때 구현 가능한 SSBP 최대 주파수가 30Hz이기 때문입니다. HF MSEQ는 고주파 신호와 MSEQ를 합성한 신호입니다. 합성 과정은 오른쪽과 같은데 먼저 MSEQ를 2배로 늘려 0부터 15Hz 대역의 파워를 가지도록 합니다. 이후 30Hz 작업과 섞는데 그 과정을 홀수 번째 프레임의 값을 반전시키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주사율이 60일 때 30Hz 자극은 매 프레임마다 3개 반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2프레임당 1프레임의 값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0에서 15Hz 대역의 파워를 가지는 MSEQ 성분이 감소되어 HF MSEQ는 HF 대비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는 저주파 성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10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채널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파라이어털과 옥시피털 영역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4개의 자극 조건과 3개의 밝기 대비를 조합하여 총 12종류의 자극을 사용하였고 실험 이후 자극의 인지 강도와 편안함 정도를 설문하였습니다. 분류는 TRCA 방식이 이용되었습니다. TRCA는 여러 번 반복된 트라이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뇌파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자극마다 특징적인 필터를 만드는데 이 필터를 이용하면 새롭게 들어온 뇌파 데이터가 어느 자극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자극에 대해 여러 트라이얼의 이의지 데이터를 평균하여 템플릿을 만들고 이의지와 템플릿의 상관계수를 계산합니다. 이후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자극이 사용자가 응시한 자극으로 분류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MSEQ는 별도의 타겟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CCA 기반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보고 있는 자극이 어떤 자극인지를 분류하고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극에 대한 인지 정도의 설문 결과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자극이 강하게 인지되고 가장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밝기 대비가 클수록 그리고 저주파 자극이 고주파 자극보다 더 강하게 인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SEQ와 HF-MSEQ는 중간 수준의 결과를 보입니다. 별도의 통계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극 길이에 따른 정확도입니다. 밝기 대비가 클수록 자극이 강하게 인지되는 만큼 정확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극 조건 측면에서는 LF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여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HF가 가장 낮은 정확도를 가집니다. 정확도 자체는 LF가 가장 높으나 가장 높은 피로도를 유발하기 때문에 MSEQ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극 조건별 정확도입니다. LF는 모든 밝기 대비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HF는 항상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HF-MSEQ는 MSEQ보다는 살짝 낮지만 큰 차이는 없으며 밝기 대비가 16일 때 모든 자극에서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HF가 편안함 정도는 가장 높으나 낮은 정확도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도와 편안함 정도의 관계입니다. X축은 피험자가 느낀 인지 강도와 불편함 정도이고 Y축은 정확도입니다. 각 점은 한 명의 피험자가 하나의 자극을 응시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전반적으로 정확도와 인지 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시각적 피로가 적으면 정확도가 낮고 정확도가 높으면 유발되는 피로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MSEQ와 HF-MSEQ 자극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MSEQ는 타겟 주파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HF-MSEQ를 기반으로 다양한 타겟 주파수 자극을 구현하는 쪽이 사용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문을 읽고 느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타겟 주파수를 각각 한 종류만 쓴 점이 아쉬웠습니다. HF-MSEQ를 다양한 타겟 주파수로도 구현이 가능해 보이는데 주사율이 60Hz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현 가능한 주파수가 제한되어 좀 더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를 사용하고 더 높은 주파수 자극에 대한 실험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MSEQ를 분류에 포함해서 CCA 기반 방식으로 분류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MSEQ는 HF-MSEQ 구현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사용하고 CCA 기반 분류 방식으로 타겟 주파수 성분이 잘 나타나는지를 확인했으면 더 보여줄 결과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SNR이나 타겟 주파수 성분, 진폭 등 주파수 분석을 하지 않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